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객관식 문제는 거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이론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계산도 중요하고 저 뒤에 실무 파트에 가서는 실무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역시 계산 문제를 처음 보실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지금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볼 때는 이해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장에 이해 안 되더라도 풀이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연습장에 반드시 써보시고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계산기 이런 거 준비하셨죠? 이런 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이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2000X1년 9월 25일 이때 이 주식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죠.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1주당 액면이 5,000원이었다. 1000주를 다 합해서 6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액면이 얼마인지는 지금은 전혀 불필요한 정보죠. 이거는 수험생을 현혹하기 위한 현혹자료, 이런 현혹자료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600만 원이 중요하죠. X1년 12월 31일에 연말이네요. 이때 평가를 하죠. 평가해보니까 주식 1000주 공정가액, 시가 평가액이 650만 원. 600만 원짜리가 6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은 더 이상 필요한 정보가 아니죠. 6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날, X2년 3월 30일 날 500주를 1000주였는데 500주 절반만 팔아요. 500주를 350만 원 연금을 받고 처분했다. 전체 금액이 650만 원인데 절반만 팔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샀을 때부터 분개해보죠. 2000X1년 9월 25일에는 현금 주고 샀다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요. 이게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600만 원 나오고,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 이렇게 분개했을 거고요. X1년 12월 31일에 평가를 했는데 평가 공정가치가 6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증가하는 거죠. 단매증 50만 원이 증가해서 650만 원이 됐어요. 그건 단매증 평가이익이죠. 단매증 평가이익, 평익 50만 원 해가지고 올해는 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한 이익이 50만 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 이 시점에 12월 말일 이 시점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결국 650만 원이 되었다. 이게 전부 1000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주. 그런데 보니까 2000X2년 3월 31일 날 절반을 팔아요. 500주 절반을 파니까 지금 금액이 650만 원인데 그 절반 650만 원 나누기 2 하면 650만 원 나누기 2 하면 325만 원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단매증 단기 매매증권 325만 원이 나갑니다. 32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절반이니까. 650만 원의 절반. 그리고 현금을 받으니까 화면에 현금 얼마 받고 팔았나요? 350만 원 받고 팔았네요. 350만 원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325만 원짜리를 35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25만 원. 이거는 이익이 생긴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대변에는 이익이. 그래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25만 원 이익.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5만 원. 처분이익은 25만 원. 천천히 분개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천천히 분개하면 1분 안에 못 풀어요. 보통 1분 안에 푸는 게 맞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분개만 숙달이 되면, 여러분 프로 숙달이 되면 맨 마지막 분개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얼마나 들어왔나? 350만 원 들어왔네. 차반에 35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나갔을까? 찾아보면 전기 말이 650만 원인데 절반이네. 650만 원 나누기 325만 원이네. 그렇다면 325만 원짜리를 350만 원에 팔았으니까 25만 원 남는구나 라고 바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굳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다 분개하지 않으셔도 X2년 3월 31일에 분개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은 조금 복잡해 보이죠? 문제 사이즈가 큽니다. 역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바로 풀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전혀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은 주태평의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종개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자본 이익, 자본 손실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종개정 원장과 분계의 원리까지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날짜별로 종개정 원장에 적혀 있습니다.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4월 5일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다.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4월 5일 당좌예금 1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에 차변에 있으니까 이걸 분계로 바꿔보면 4월 5일의 분계는 이렇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차변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어주고요. 단매증 100만 원. 대변에는 당좌예금이 들어가겠죠.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당좌예금 100만 원 주고 샀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4월 5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다. 맞네요.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0만 원. 오케이. 1번 맞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7월 4일입니다.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은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7월 24일 이건 2번이죠. 아까 이건 1번이었습니다. 7월 24일에 분계가 종개정 원장에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예금이 5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에 나갔어요.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써봐야죠. 그래서 대변에 단매증 50만 원 이게 뭐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입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을 써주는 겁니다. 보통 예금 50만 원 일단 됐고요. 그리고 밑에는 보통 예금이 8만 원이네요. 8만 원. 그러면 보통 예금이 8만 원이니까 일단 이거는 단기 투자자 저분 이익입니다. 대변에 단기 투자자 저분 이익을 써주는구나. 그런데 이 단기 투자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저분 이익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변에 단매증 저분 이익. 단매증 저분 이익 8만 원이네요. 8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보통 예금 8만 원.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50만 원하고 8만 원하고 한 대 써버려도 됩니다. 한 대 같이 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같이 써버리면 보통 예금 58만 원. 58만 원. 이런 분계가 되네요. 차변에 보통 예금 58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에다가 저분이익 8만 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짜리를 58만 원에 팔았구나. 그래서 저분이익이 8만 원이 생겼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7월 24일에 매각한 단기 매매 증권 저분 금액은 58만 원이구나. 맞네. 58만 원에 팔았네. 그래서 저분이익이 8만 원이 나왔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단기 매매증권 기말 공정가액은 40만 원이다. 10월 31일에는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를 하는 거죠. 10월 31일은 여기 있습니다. 12월 31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나왔네요. 10월 31일 또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10만 원. 이게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투자 자산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써도 됩니다.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3번은 이렇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3번 12월 31일 위에 분개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쓰시는 겁니다. 대변에 단매증 10만 원. 이게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인데 단기 매매증권 똑같습니다. 평가 손실, 단매증 평손, 단매증 평가 손실인데 이게 1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만 남아 있겠죠. 50만 원
나 50만 원 남아 있는데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팔았고 50만 원 남아 있는데 이때 10월 30일에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다. 5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짜리에 평가 손실이 10만 원, 10만 원 빼주니까 결과적으로 40만 원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31일에는 평가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 됐으니까. 50만 원에 평가 손실 10만 원 돼가지고 단기매매증권 10만 원이 줄었으니까 4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11월 31일 단기매매증권 기말공정가액은 40만 원이다. 아, 맞네.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10월 30일 결산 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는 경우라면 평가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가이익은 없어요. 처분이익이 있고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구나. 평가이익이 없으니까 이건 평가 손실밖에 없으니까 평가이익은 아니네. 좀 가려졌지만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4번 10월 30일 결산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 아니죠. 평가 손실이 났으니까 하락한 거죠. 하락.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습니다. 1, 2, 3, 4번 답 분석하기 하려면 이렇게 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니까 어려운데 답만 맞추겠다. 그렇다면 답만 보시면 쉬워요.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처분이익이 있고 평가 손실이 있는데 평가이익은 없습니다. 평가이익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했다. 상승하진 않았겠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보기를 쭉 읽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보기만 읽고 4번은 아니네라고 빠르게 잡아낼 수는 있는데 숙달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천천히 안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에 나온 경우에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 맞춘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문제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100페이지 3번.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간 매매 차익 맞고요. 2번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 포함이 아니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결산일 기준으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 영업의 손해강 맞죠?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평가이익, 평가손실 또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고 영업의 손해 항목에 넣는 거 맞습니다. 4번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 그렇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죠. 취득 원가가 아니라 단기 비용. 맞네요. 답이 2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시장성 있는 A 회사 주식 10주를 주당 만원에 구입했다고 해요. 거래소수로 1,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결제했고요. 당해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이고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회계 처리 해보면 됩니다. 공개해보면 되죠.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차변 단매증. 단기 매매 증권 얼마인가요? 10주를 1주당 만원에. 그러면 10만원이네요. 10만원. 그리고 수수료가 1,000원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 1,000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 10만 1,000원 이렇게 되니까요. 바로 보입니다. 답이 4번이죠. 굳이 분개 안 하더라도 단기 매매 차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다. 몇 호가 나온 증권 아니네. 바로 4번 찍을 수 있습니다. 숙달되면 이 문제 읽고 답을 찾는데 20초. 길어봤자 3초 걸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분개를 해보셔야 됩니다. 분개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근데 숙달이 되면 합격선에 올라가면 한 20초, 30초밖에 안 걸려요.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2000X 1년에 취득했네요. 500만원 취득. 이섹스의 말에 공정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단매증 평가 손실이 50만원 났을 거고요.
2000X 2년 말에 공정 가치 올랐네요. 600만 원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2000X 2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단기 매매증권 X 2년 말 이때 매매증권 금액은 600만 원 맞네요. 600만 원 공정 가치 그대로. 오케이, 좋습니다. 2000X 1년 기말 재무제표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계상. 500만 원이 450만 원 됐으니까 평가 손실이 50만 원 맞네요. 50만 원. 맞네요. 평가 손실 50만 원. 3번 2000X 2년 기말 재무제표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으니까 이건 150만 원이 증가한 거죠. 평가 이익 1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 답이 3번이네요. 4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단기 올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이 평가 이익은 단기 영업의 이익, 평가 손실은 영업의 손실 이렇게 되죠. 답이 3번.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만기 보유증권으로 보유하는 사채의 계정 과목은 과연 보니까 1번 단기 매매증권 아니죠. 2번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 목적이니까 만기 보유증권이구나. 오케이, 바로 답이 2번입니다. 너무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07번 다음은 주 세무의 단기 매매증권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X1년에 취득했고요. 500만 원 취득했고 X1년 말에 4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X2년 말 공정가치 700만 원 올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5번 문제랑 비슷하네요. 보겠습니다. 1번 X1년 말 재무상태표상 단기 매매증권은 400만 원이다. X1년 말 400만 원. 맞네요. 400만 원. 이주원 X1년 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400만 원 됐으니까 평가 손실 100만 원. 맞네요. 3번 2000X 2년 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200만 원이다.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됐으니까 300만 원이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틀렸네요. 300만 원입니다. 4번 2000X 2년 말 재무상태표상 단기 매매증권 700만 원이다. 맞네요. 7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5번 문제랑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숫자가 좀 다르고, 그래서 기출문제만 제대로 잘 풀어도 무조건 합격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만 제대로 푼다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거래를 추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구입을 이때 했습니다. 3월 10일 100주를 주당 8,000원에 구입했으니까 100주 곱하기 8,000원 80만 원에 산 거예요. 전체를. 저번일 5월 20일 절반을 팔았네요. 저번 절반 팔았는데 주당 6,000원에 팔았어요. 손해보고 팔은 것 같습니다. 8,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를 받고, 결산일에 50주 남았죠. 남았는데 주당 만원 올랐네요. 안 팔았으면 이익을 봤을 텐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일단 파악을 했고요. 거래 추정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단기 매매증권 취득원가 80만 원. 맞네요. 80만 원 취득원가. 처분가액은 30만 원. 처분 50주를 6,000원에 처분했으니까 팔았으니까 6,000원 5, 6, 30만 원에 팔았다. 맞네요. 처분가액은 30만 원이구나. 맞습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0만 원이다. 처분이익이 생겼을까요? 8,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았는데 처분 손실이 생겼겠죠.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답이 3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 평가이익이 10만 원이다. 평가이익. 그러면 평가이익은 100주 샀을 때 8,000원에 샀습니다. 그럼 50주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8,000원에 사가지고 산 게 50주가 남았다. 58, 4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말에 주당 만 원이 됐어요. 그럼 만원 곱하기 남아있는 50주 하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곱하면. 그래서 10만 원이 평가이익이 됩니다. 플러스 된 거죠. 10만 원. 평가이익 10만 원. 맞네요. 답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처분이익 어떻게 10만 원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50주를 팔았는데 이 50주를 샀을 때는 주당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주 곱하기 8,000원 하면 58, 40만 원이 되는데요. 6,000원에 팔았어요. 50주를 6,000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5, 6, 30만 원에 판 거죠. 손해봤습니다. 10만 원 처분 손실이 난 거예요. 저번 이익이 아니라 저번 손실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죠. 9번. 주 세무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뭐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주 대안의 주식을 구입하여 매각하였다. 당해 거래가 해당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단 회계기간은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2000X1년 4월 10일 주 대한 주식 500주를 주당 3,000원에 구입했어요. 주당 3,000원입니다. 8월 19일에는 300주를 500주 중에 300주를 5,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렇다면 300주에 대해서는 주당 3,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팔았다. 이익 봤죠. 5,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팔았다. 그럼 주당 2,000원 이익 본 겁니다. 2, 3, 5, 6, 60만원 저번 이익이 난 거예요. 300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대한주식 200주를 2,000원에 팔았다. 3,000원에 샀는데 2,000원에 팔았네요. 손해입니다. 손실 봤습니다. 그래서 200주에 대해서는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3,000원에 샀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주당 1,000원씩 손해받고 200주니까 2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건 저번 손실. 그래서 저번 이익 60만 원, 저번 손실이 20만 원. 그럼 똔똔 상계해가지고 40만 원이 전체적으로 저번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40만 원 순이익이죠. 이익이니까 순이익 4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스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 문제는 주식입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목적, 단기 매매 증권 아니죠. 그리고 주식이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닙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 매도 가능 증권이죠. 주식 매도 가능 증권 1주당 액면 금액 1,000원, 100주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하고 수수료 만원과 함께 자기학수표로 지급했다. 그렇다면 취득할 때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인데 주식을 100주를 액면 금액으로 매입했다. 액면 금액이 주당 1,000원이죠. 1,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수수료 만원을 매입 가액에 포함시키란 말이죠. 만원 포함시키면 11만 원이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본 적 있으시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떼서 처리하고 그거를 뭐 취득 가액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기타 모든 자산들,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 모든 자산들은 수수료 같은 매입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0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이거를 수수료 많은과 함께 자기학수표로 지급했다. 자기학수표는 현금이죠. 대변에 현금을 씁니다. 현금 11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네요. 보겠습니다. 1번. 영업의 비용이, 여기 비용에 가는 건 없죠.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 그렇다면 이게 맞습니다.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이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없습니다. 투자 자산이 11만원.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은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맞습니다. 투자 자산이 11만원. 즉, 오케이. 11만원 맞네요. 이번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3번. 만기 보유 증권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왜? 주식이니까. 4번. 유동자산이 만원 감소한다. 유동자산에 관련된 거는 현금밖에 없습니다. 유동자산, 현금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에 뭐가 있다고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현금 11만 원이 감소합니다. 만 원이 감소하는 거 아니죠. 11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의 단기 투자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단기 투자자산. 현금은 말 그대로 그냥 현금입니다. 그냥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중에 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이렇게 되겠죠.
보통 예금도 역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됩니다. 당장 예금 마찬가지죠. 예금, 현금, 현금 등가물 되고, 단기 매매증권 이거는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네요. 단기 투자 자산 15만 원입니다. 일단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에 바드럼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다. 이게 바드럼 그 채권,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은 좀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기 대여금, 이거는 단기 투자자산 맞습니다. 대여금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줘가지고 이익을, 이자를 받고 또 나중에 원금도 받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은 15만 원하고 18만 원 합하면 33만 원. 답이 1번 33만 원입니다. 1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 보시면 다음은 주 항목이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1기 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평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한강의 주식이 있고 금강의 주식이 있습니다. 액면가액이 이렇고 취득은 이렇게 했는데 기말 공정가액은 이렇다. 액면가액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역시 현혹되면 안 돼요. 한강의 주식 취득 220만 원 취득했는데 15만 원이 돼버렸다. 그럼 5만 원 손실, 평가 손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금강의 주식 1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네. 5만 원 증가했네. 평가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5만 원 똔똔 제로 없음. 1번이죠. 12번에 1번입니다. 없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 원 포함해서 2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일단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라는 말에서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말 현재 주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10일 31일 공정가치는 주당 21,000원이었다. 주당 2만 원에서 21,000원으로 올랐네요. 평가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일단 설명을 위해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실제로 분개를 다 해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연습하는 그 시기니까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 취득할 때 분개는 이렇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을 겁니다. 대변의 현금. 일단 쉬운 것부터 쓰는 거죠. 현금부터 써보고 220만 원을 줬으니까 현금 220만 원 대변으로 나갔겠네 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차변으로 들어옵니다.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이 얼마가 들어오나요? 100주를 2만 원 주고 샀으니까 200만 원, 단매증 200만 원.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수수료죠.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를 따로 쓴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고,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매도가능증권이었다. 그렇다면 매도가능증권 취득 원가가 220만 원으로 쓰여졌을 겁니다. 수수료 비용 합해서. 근데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합하지 않는다. 따로 쓴다. 이렇게 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주당 2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00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은 2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210만 원이 됩니다. 평가이익, 단매증 평가이익, 단매증 또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200에서 210이 됐으니까 10만 원이 증가했죠. 10만 원. 차변에는 단매증,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단기 매매증권 10만원 이렇게 써가지고 자산의 증가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평가이익,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이 10만원이네요. 평가이익 10만원. 오케이. 답이 1번입니다. 3번에 1번.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천히 보죠. 박스 보겠습니다. 6월 1일 시장성 있는 주 세무의 주식 액면 5,000원짜리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 시장성도 있고 단기 보유 목적이다. 단기 매매증권인 거라는 거죠. 단매증. 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단 취득 과정에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다. 이제 분개할 수 있으시죠. 취득가액
그대로 적고 취득 수수료 비용은 취득 금액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 적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취득 가액이 얼마인가요? 100주를 5,200원에 샀으니까 주당 5,200원 100 곱하기 5,200원 해가지고 52만 원이 취득 가액입니다. 수수료는 이게 수수료 비용 만원.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단기 순이익은 수익이 빼기 비용은 이익이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도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수수료 비용 만원 됐고요. 8월 1일 날 이때 주세무로부터 중간 배당을 받아요. 중간 배당 주당 3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뭐 현금으로 받았다 치면 차배대 현금 얼마인가요? 주당 300원이니까 100주 곱하기 주당 300원 하면 3만 원 받았네요. 현금 3만 원 받고 이게 배당금 수익이다. 배당금 수익 3만 원. 이것도 수익입니다. 수익이니까 이익을 단기 손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9월 1일 주세무 주식 100주 사가지고 100주 처분하는 거니까 전부 다 처분하네요. 주당 5,100원에 처분해요. 주당 5,200원에 취득했는데 5,200원에 취득했는데 5,1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손해봤네요. 처분 손실입니다. 곱하기 100주 하니까 전체적으로 처분 손실이 100원 손해 100주니까 만원 처분 손실. 만원 처분 손실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 감소한다, 얼마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일단 수수료가 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많은 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고, 배당금 수익이 3만원 있어요. 그렇다면 3만원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수익, 비용, 처분 손실이 만원. 그렇다면 처분 손실 만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익 수익이 3만원, 비용, 처분 손실도 일종의 비용이니까 만원, 2만원. 그렇다면 수수료 만원 마이너스 처분 손실 마이너스 배당금 수익 플러스 3만원 빼기 만원 하니까 만원, 단기 순이익 만원이 증가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4번에 3번. 천천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정리를 해드릴까요? 조금 복잡하신가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 오른 것은 보기를 보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원해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까?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 순이익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수수료가 일단 들었다. 비용이 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비용이 만원, 수수료 비용 만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이 주당 300원. 100주니까 100주 곱하기 300원 3만원. 수익이 3만원. 배당금 수익 3만원. 그 다음에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했다. 5,200원에 산 거를 5,100원에 팔았으니까 주당 100원 손해봤네. 100주. 그러면 처분 손실이 만원이겠네. 손실, 일종의 비용입니다. 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 빼기 비용 하니까 만원이 남네? 단기 순이익이 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숙달 되시면 이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천천히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아까 제가 풀었듯이 분개를 하나하나 분개를 해가면서 푸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숙달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익 빼기 비용 해가지고 이익 단기 순이익 만원 증가했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중에 거래된 주무릉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하고요. 주무릉의 단기 매매 증권 내역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외 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증권하고 영업외 수익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일단 분개를 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분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분개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5월 23일
보통주 100주를 1000만원에 주겠다. 뭐 좀 비싸게 줬네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니까 차변에 단매증 1000만원 현금 줬다 치면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이렇게 공개가 되고요. 7월 1일입니다. 주 하이테크 전자로부터 중간 배당금 5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그냥 차변에 현금 5만원인데 이게 배당금 수익이다. 배당금 수익 5만원 이렇게 공개하게 되겠죠. 수익이 생겼습니다. 5월 30일 보통주 시가는 주당 11만원 평가했다. 100주입니다. 100주인데 주당 11만원이니까 100주 곱하기 11만원 하면 100 곱하기 11만원 하면 얼마인가요? 1100만원이죠. 1100만원 1000만원 주고 샀는데 1100만원이 됐어요. 그럼 100만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죠. 차변에 단매증 100만원 써주고 대변에는 단매증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기 매매증권 및 영업 외수익을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기말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됐나요? 1100만원이 됐죠. 그래 단기 매매증권 1100만원 2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고요. 영업 외수익 얼마인가? 배당금 수익이 영업 외수익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영업 외수익입니다. 합하면 105만원이네요. 배당 5만원, 평가이익 100만원, 합해서 105만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는데 역시 계산 문제는 처음 보실 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풀린다.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네. 정상이시고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푸는데 이해가 좀 덜 된다. 좀 봐야 되겠다. 그것도 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15번 15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중 계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계산 문제 풀 때는 제가 풀어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풀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숫자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